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반전했었는데 현재는 0.1% 정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0.4% 상승한 4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0원 정도 내린 124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는 만선이 붕괴가 됐지만 국내 증시는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2분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울 삼성동 베감하트홀에서 열리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극 보고 싶으신 분들, 로댕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 뉴욕 증시가 만선을 무너뜨리면서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3포인트 하락한 15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중국의 유로화 채권 매각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지수 역시 16포인트 하락한 1565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면서 9시 반 구간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르면서 1589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1580포인트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0억 사고 있고 기관도 300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개인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미 증시 하락 소식에 460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60포인트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현재 장중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46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20억 넘게 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8억 원, 140억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12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1원 10전 하락한 124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역의 환율을 반영하면서 11원 내리는 1242원에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폭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으로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의 악재와 함께 북한발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조정에 따라 편입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편입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텔레콤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도 2% 오르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3%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탈락한 종목들은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5%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과 동양기전도 4%, 3%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단기 반등하면서 기존의 주도주인 IT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LG전자와 삼성전기는 현재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모가 밑으로 추락하던 스펙주가 일제히 강세입니다. 그동안 스펙의 악재로 작용했던 세법이 개정되면서 스펙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1호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스펙 1호도 10%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대우증권 스펙도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의 철도 시장이 원전을 능가하는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철도 프로젝트는 철도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철도 프로젝트는 철도 이외에도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도 관련주가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양철강이 10%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산업도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BRTL도 4% 오르고 있고 태광 ENC도 3% 이상 오르면서 철도 관련주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6포인트 하락한 1575선, 코스닥은 0.7포인트, 0.8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강보합 수준이죠. 어제 종가 비슷합니다. 463선으로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20전이나 내리면서 오늘 1240원 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만선이 깨졌죠.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어제의 상승을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폭 상승을 보이길래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왔었는데요. 네. 언제쯤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가 네. 언제쯤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외국인이 꾸준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반등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올라오더라도 왠지 다음날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유럽발 그 재정 긴축에 따른 그런 향후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강해지고 있고요. 또한 그 미국 시장의 그 금융 제재안이 가시화될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외국인의 수급이 억제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서 수급에 따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이 향후 상승 지수는 많이 빠져서 연중 저점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주가가 싸다는 그런 인식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이러한 그 재정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2008년도의 금융위기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런 점을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저가 인식을 할 때 아마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장중 7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였다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봤을 때 이미 저점은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저점이 진저점인지는 진정한 저점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일단 저점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 반등을 노려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이런 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을 이뤄내는 그러한 종목들은 매수로 가담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은 잡혔지만 또 저점이 언제까지 더 깊어질 수도 또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2008년 금융위기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금융위기 상황에서 수급이 좀 억제되는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다만 재정 긴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는데 그것을 좀 재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결과를 지금 현재 그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된 이런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그런 시각을 견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투매는 이제 거의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한 기업들의 그 저금리 기조에 따른 실적 호전 수세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는 그 하방 경선을 가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이 유로화 채권을 더 보유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다우가 장 초반에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장 막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이 시각 코스닥 역시 0.25포인트 정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을 좀 짜볼게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조금 더 홀딩해 봐야 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을 이미 갖고 있으실 건데요. 그러면 과연 언제 재지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큰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접고 시장 상황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 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으로 견지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성장세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목표치를 좀 낮추는 전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수에 가담하는 종목들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특히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대형주들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아무래도 수급이 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반등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주식 비중을 좀 제한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 본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백명수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의 변화가 있으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내에 있었던 종목들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백명수님께서는 두 종목이 있으셨습니다. 상보에 70% 비중이 있으셨고요. KEC에 30%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KE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90원이었는데요. 손절가가 나왔었죠. 1,140원. 그래서 자동으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자, 상보도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손절 라인을 11,000원 주셨었고 최근 장이 많이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손절가 나왔습니다.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백명수님. 네. 예, 두 종목 모두 손절 처리가 돼서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이 100%가 되셨거든요. 예. 오늘 추가적으로 사실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저는 세 종목을 다시 또 도전을 해보는데요. 예. 일단 상보하고 KC는 좀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디스플레이 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택은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폭락할 때도 저점 라인을 지켜낸 종목인데요. 이런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짧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디스플레이 택 3,700원 정도, 이틀 전에 전일 저점이 되겠죠. 그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현재가인 3,920원 부근을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중은 30%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현재 레이젠이죠. 레이젠도 역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역시 지지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가는 2,570원, 매수가를 현재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지지 라인을 전일 양봉의 하단부인 2,400원 정도로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현재 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3,000원 부근에 가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철도 관련주로 오늘 강하게 상한가 진입한 부산산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오늘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준다면 매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매수에 실패하면 다시 재매수 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혹시 오늘 매수에 성공하신다면 지지 라인을 최근의 최저점인 1,7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다소 높게 잡겠습니다. 지난 4월에 28,000원까지 갔었는데요. 2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으로 30%, 40%를 편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새 종목을 다시 새롭게 편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을 매수하신다고 하셨죠.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십니다. 목표가는 5,000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800원 주셨습니다. 실적 호전 기대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이젠입니다. 오늘 30%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3,000원, 3,000원 선 부근까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보자 하셨고요. 손절가는 2,400원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부산산업입니다. 철도 관련 주죠.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현재 상한가까지 가격이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은 매수는 불가하지만 다음번에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수에 돌입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길게 보고 한 24,000원 정도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용선님께서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어떤 조언을 설명해 주실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조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 짧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매수한 가격을 잊어버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 나온 그런 건데요. 조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항상 매수가보다 빠지게 되면 손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팔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강세장에서는 올라가는 걸 보고 또 어제 얼마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락장에서는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더 빠진다면 일단 팔아서 저점에 다시 사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는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응 전략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는데요.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라는 것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현재 분위기상 아무래도 더 내린다 이렇게 냉정한 판단이 되면 바로 매도를 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 잡자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강세장이 와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끝까지 시세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내가 산 가격에서 한 20% 올랐다, 뭐 또 30% 올랐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언제 꺾일 건가 이것을 끝까지 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에서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자. 일단은 정해놓은 손절가 그 원칙을 꼭 잘 지키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또 발견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사님과 함께 오늘의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규 소장님 화상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네.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서 소장님, 코스피는 1580선, 코스닥은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도 역시 어제 장에 이어서 어제 장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장은 살짝 기술적 반등은 나왔는데 오늘 장도 일단 뭐 초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는 점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혼조권에 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장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오늘 정도에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지수의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지금은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그러한 증시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유럽 증시가 상당히 급등 마감했다고 해서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아시고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지수의 등락에 상관없이 반등 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계속 전략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종목별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은 오늘쯤에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늘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장이라 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대한의 또 이제 안전망을 쳐놓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서 수장님. 네네. 예, 앞으로의 장에서 또 주목받을 종목들은 있을 테니까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면 좋은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 기아차가 8% 급등하고 이상 좀 현상이 좀 나왔죠. 예, 동시효과에서 3% 땡기는 그러한 장세였고, 그 다음에 또 특히 LG라는 종목도 급등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제 장막판에 땡겨주는 모습은 그렇게 썩 훌륭한, 즉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 지금 향후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지수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소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게 맞겠고, 단기적으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종목별 대응을 하자면은 최근에 며칠 전부터 제가 지난주 주말에 제가 조금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 게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일 상승이라는 종목을 제가 주말에 좀 가지고 와서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매매를 해서 어제까지 2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장에서 3일선 눌림목을 살짝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32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1320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3일선 아래꼬리 달면서 상당히 오늘 장에 좀 어느 정도 눌림목만 주고 간다면 내일 장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항상 어떤 종목별 대응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손절가를 정확하게 짧게 잡으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어떤 반도체 관련주 오늘 또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처럼 상당히 강세의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오늘 장에서는 이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 전략이 맞겠고요. 또 최근에 또 특징주로 아이리브가 LG 디스플레이와 합작해서 전자책 관련해서 일단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이러한 모멘텀으로 어제 점상한가 출발해서 한 11%, 12% 살짝 눌림목 주고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오늘도 지금 7%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직 그 회사 측에서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일 어제 보시게 되면 신문에 대문자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이탈이 없는 한은 조금 짧게 보시면서 아이리브 같은 종목이나 또는 매일 상승 이런 종목들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 관련 대형주는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도 자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매일 상선은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수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즈 증권방송의 서일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주변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일본 증시는 유럽발 재정위기 재부각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가 만선이 붕괴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115포인트 1.2% 내린 9,407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는 낙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현재 0.5% 하락한 9,467로 오전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가 유로화는 물론이고 달러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다만 지난달 일본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다소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어제 강보한 마감했던 중국 증시 역시 현재 1% 정도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59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홍콩과 대만도 오늘 하락세인데요. 어제 1% 이상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생이 0.9%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되돌리고 있고요. 홍콩 H지수가 1%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입니다. 유로화가 4년 저점 부근까지 추락하면서 이제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주들의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일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장 초반 1% 넘는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계속적인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8% 하락한 9,467포인트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9,5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OECD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 수정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일본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과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시장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4월 무역 흑자가 7,423억 엔으로 예상치였던 7,093억 엔을 상회한 것 또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부에서는 누누이 말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여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 항상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망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이어져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9,5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수출 타격의 우려가 그동안의 낙폭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전장 0.91% 하락한 2,601.92포인트에 오전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시장에서의 흐름세가 강하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초가의 0.7%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계속적인 현조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워낙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지는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5월 소비자 물가지수 3%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긴축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과 똑같은 효과를 보았던 만큼 금리 인상이 6월이 아닌 올 연말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시장의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타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본토지수 2,600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본과 중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 증시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자,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청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대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닉네임 소나무라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3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0%가 있으시다고요? 예, 일단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내고 있는 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대창은 그 비철금속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국내 항동분 1위 업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한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매출액이 1,796억. 그리고 순이익이 113억 정도를 기록을 해서 꾸준히 100억대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시장 상황이 너무나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향후 실적이 더 좋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단기 대응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대창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3,300원까지 급등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계단식으로 지금 빠지면서 고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를 싣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향후 강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일단 1,2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장중에 1,625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반등 시선은 다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고점 부분에서 매도 일단 하셨다면은 매도로 대응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보유하셨다면은 21선인 1,700원 부분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을 반등 목표로 보시고 매도하셨다면 다시 매수가였던 1,310원 부분에서 다시 올 때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항상 추세를 돌릴 때는 한 번에 다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한 20%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창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해서 돈을 좀 갖고 있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재공략해보는 방법도 유효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루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15,000원에 50%를 갖고 계시다고 상담을 꼭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루멘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 반등입니다. 예. 루멘스는 LED 패키징 업체로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회사죠. 해마다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또 자회사인 토파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LED 도강판의 국내 유일한 그런 생산을 하는 회사로서 지난해 180억 정도 매출이었지만 올해는 1,000억이 넘는 6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됐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한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LED가 과잉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루멘스는 올해도 3,500억 정도의 매출과 한 10%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 고점인 16,000원에 다시 도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 고점에 도전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전 고점인 16,000원 부근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 전략을 21선의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21선의 돌파에 실패 시에는 일단 매수가는 15,000원대지만 일단 매도를 해서 다시 쌍바닥을 이루는 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수급이 깨지면서 변동폭이 너무나 큽니다. 1,500원까지 빠지는 이런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숨에 21선의 돌파에 실패하면 다시 눌릴 거라고 보고요. 11,000원 선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14,000원 부근에 돌파 여부를 체크해보고 조만간 2, 3일 내에 돌파에 실패할 때는 그 부분에서 일단 매도해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멘스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최은정 아나운서님 오랜만이네요 하셨습니다. 저 이번 주 내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상담 종목으로는 SDN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못하면 이어지는 3부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셨다고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롯데월드 상품권이 아직 안 왔다고 휴대전화 뒷번호 5301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나토 매수해도 되는지 분석해주세요. 라고 2676님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닉네임 이누가 플러스라는 님께서 인터플렉스를 10% 매수하셨다고요. 저희가 조금 뒤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오디텍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000원, 비중이 많은
많으시네요. 60%를 갖고 계신데요. 닉네임 PJG라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디텍도 그 LED 관련해서 제너 다이오드 칩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해마다 한 50% 정도 성장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제너 다이오드 칩 분야에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독점적인 1위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역시 그 루멘스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LED가 지금 과도하게 너무 시설 투자가 많이 되면서 과잉 공급 우려가 있다는 점,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 이런 점이 주가를 좀 급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오디텍은 한 2만 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아주 큰 폭으로 빠졌죠. 한 고점 대비 한 7천 원 정도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게 나온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반등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19,000원에 매수하셔서 매수가까지는 상당히 좀 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매수가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폭을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치로 정해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매도하신 다음에 역시 재매수 라인을 현재가 부근 다시 눌러줄 수 있다고 보시고요. 15,000원 전후에서 18,000원 정도 갔을 때, 눌러졌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반등 시의 고점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1584포인트 선,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받기 전에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예, 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유로존, 2번 나프타입니다. 자,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도 이 지역에 속하는데요. 과연 이 지역에 속하는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은 좀 쉽게 문제를 내봤습니다. 최근 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머리 쓰시기 힘드시죠? 오늘은 쉬운 문제를 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15-8500-1110번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그리고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엑토즈 소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2,600원이시고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50%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액토이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토이소프트는 뭐 게임 관련 업체고, 특히 중국의 샨다 그룹이 52% 지분을 보유한 뭐 중국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회사죠. 특히 그 미래의 전설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규 게임인 뭐 종횡천하라든가 이런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1분기에 실적이 대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직전에 저점을 깰 때 항상 그 투자자분들이 전 저점을 깰 때는 일단은 좀 의심해보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놓치셨고요. 현재는 뭐 이미 거의 다 내려와서 5일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 시에 지금 그 매수하신 부분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치를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반등 최대 목표치가 12,000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짜보시고요. 다만 그 액토이소프트는 그 현금성 자산이 550억 이상 있기 때문에 뭐 부실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등 시점까지 기다려서 매도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액토즈 소프트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어제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세진전자를 가지셨던 분이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5,500원, 비중이 70% 있으십니다. 스마트 그리드 등 많은 재료가 있는데 속상해요. 옛날엔 컴퓨터 1위였죠.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뭐 세진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진전자는 최근에 그 MDT라는 회사로 우회 상장을 한 회사고요. MDT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가스 스크러버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세진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판, 컴퓨터 자판이라든가 또는 이 마우스 이런 것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삼성자동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해 400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21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알짜배기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자회사 중에 바이오 CDM이라는 회사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탄소 배출권 이런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도 있는 회사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에 우회 상장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5,5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셔서 70%나 확보를 한 상태고요. 계속 빠지다가 점 한가로 빠지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좀 애석하게도 매수하신 가격이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밀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 5,500원 부분은 강한 저항 라인이 된다. 그래서 박스권 등락을 할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000원 부분을 박스권 상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물론 회사는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런 우회 상장을 통한 매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급락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 박스권 매매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 매도하셔서 다시 최근에 저점을 이룩한 이 가격에서 약간 높은 가격 정도에서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 5,000원 이상에서 매도 목표를 잡아보시고 다시 3,500원, 3,600원 전후에서 내려올 때 재매수 전략을 짜보시면 일단 이번에 손해보신 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백룡순천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최은정 아나운서님 이제야 봤거든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가더라고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5427님 저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정말 답답합니다. 보성 파워텍 진단해 주세요. 라고 보내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12시 10분부터 다시 한번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내신 분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참 많이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부담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